밀당이 아니라 그냥 관심 없는 겁니다. 연락이 늦게 와요.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고 해요. 대화는 이어지는데 뭔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가끔은 먼저 연락도 하고 만나면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완전히 싫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게 밀당인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건가? 내가 너무 조급한 건가라고요. 근데 솔직하게 말할게요. 대부분의 경우 밀당이 아닙니다.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다릅니다. 바빠도 연락합니다. 피곤해도 보고 싶으면 만납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만나자고 하고, 상대방이 뭘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움직임이 없다면 감정이 없는 겁니다. 밀당이라는 말이 생긴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관심 없는 사람의 행동이 밀당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가끔 먼저 연락하고, 만나면 웃고, 대화도 잘 되는 것 같고, 아주 싫어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밀당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밀당은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감추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건 좋아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 둘은 결과적으로 보이는 행동이 비슷할 수 있지만 본질이 완전히 달라요. 어떤 여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 남자한테서 꾸준히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끔은 먼저 연락도 하고 만나면 분위기도 좋고 대화도 잘 됐어요. 근데 그 여자 입장에서 그 남자는 그냥 편한 사람이었어요.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싫지도 않고 연락 오면 받고 만나면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그 남자는 이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가 먼저 연락한 날은 설레서 잠도 못 잤어요. 근데 그 여자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잔인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내 감정의 필터로 해석하면 없는 감정도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모든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평범한 답장도 관심의 신호로 보이고, 먼저 한 연락도 마음이 있다는 증거로 보이고, 만날 때 웃는 것도 나를 좋아한다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해석일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과 관심 없는 사람의 차이를 구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면 돼요.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일관성이 있어요. 바쁜 날도 연락하고, 피곤한 날도 생각나면 문자 하나 보내고, 만남이 끝나고 나서도 잘 들어갔냐는 연락이 와요. 그리고 다음 만남을 먼저 제안합니다. 이 일관성이 없다면 감정이 없는 겁니다. 관심 없는 사람이 가끔 연락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심심해서일 수도 있고, 외로운 날이어서일 수도 있고, 그냥 습관적으로 연락 목록을 훑다가 눌렀을 수도 있어요. 그 연락이 나를 향한 감정에서 나온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연락이 왔다는 사실 자체에 설레게 되거든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연락을 안 했을 때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는지 보세요. 이틀, 사흘, 일주일 동안 내가 아무 연락도 안 했을 때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해오는지요. 연락이 안 온다면 그 관계는 내가 움직여야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그건 관심이 없다는 신호예요. 상대방은 내가 연락해줄 때만 반응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만나자고 했을 때 반응을 보세요.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바빠도 시간을 냅니다. 스케줄을 조정해서라도 만나려고 해요. 근데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바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쁨이 언제 끝나는지도 알려주지 않아요.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번엔 못 만나더라도 다음에 언제 보자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없다면 만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여자한테 몇 달 동안 연락을 했어요. 여자는 답장은 했지만 먼저 연락한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고 했고 가끔 만나면 나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그 남자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마음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몇 달이 더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결국 그 남자가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여자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좋은 사람인데 그냥 친구로 편하다고요. 그 남자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밀당이 아니었다는 거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던 거라는 거요. 이 이야기가 너무 흔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희망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아주 작은 신호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가 틀렸다는 증거가 나와도 다른 해석을 찾으려 해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감정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희망이 현실을 보는 눈을 가리면 더 오래 상처받게 됩니다. 관심 없는 사람 옆에서 계속 기다리는 게 왜 힘든지 아세요? 상대방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나 혼자 모든 힘을 쏟고 있기 때문이에요. 연락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만나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 생각하고 상대방의 반응 하나하나의 의미를 찾고 오늘 연락이 없는 이유를 생각하고요. 이 모든 소모가 나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냥 자기 일상을 살고 있는데 말이죠. 이 불균형이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지쳐갑니다. 처음엔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바뀌어요. 연락이 오면 안도하고 연락이 없으면 불안하고 만나면 잘 보이려고 긴장하고 헤어지면 오늘 어떠했는지 복귀하고요. 이게 좋아하는 감정의 설레임이 아니에요. 관심 없는 사람 주변을 맴돌면서 오는 소진입니다.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내가 잘하면 마음이 생긴다는 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잘 보이는 게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기본적인 호감이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관심이 없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감정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 눈에 나는 그 위치에 없기 때문이에요. 연애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도 그 위치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 걸까요? 감정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은 행동의 일관성과 방향성입니다. 일관성은 앞에서 말했고요. 방향성은 이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 나를 향해 다가오는 방향인지 아니면 제자리이거나 멀어지는 방향인지를 보는 겁니다. 처음보다 지금이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만나고 더 편안하게 대화한다면 다가오는 방향이에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거나 오히려 뜸해지고 있다면 제자리이거나 멀어지는 방향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순간이 있어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갑자기 먼저 연락해온 날이요. 그 연락이 마음이 생긴 신호라고 해석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심심한 날이었을 수도 있고, 오랜만에 생각나서였을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다가 연락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한두 번의 연락으로 감정이 생겼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연락이 이어지는지를 봐야 해요. 한 번 연락하고 또 뜸해진다면 그 연락은 감정의 신호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런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다고요. 오랜만이라며 밥 한 번 먹자고 했어요. 설레서 만났고 만남도 좋았어요. 그 다음부터 또 뜸해졌습니다. 그분은 기다렸어요. 또 연락이 올 거라고요.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그 연락의 간격을 보면 그 사람한테 뭔가 있을 때만 연락이 왔어요. 외롭거나 심심하거나 다른 관계에서 상처받았거나 할 때요. 그분은 그걸 나중에야 알았다고 했어요. 자기가 그 사람한테 심심풀이였다는 거요. 이게 가장 상처받는 구조입니다. 관심은 없는데 완전히 차갑게 대하지는 않는 경우요. 가끔 연락하고 만나면 나쁘지 않고 아주 거절하지는 않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가장 오래 붙잡게 만듭니다. 완전히 냉정하면 포기라도 하는데 가끔 따뜻한 게 보이면 희망이 생기거든요. 그 희망이 사람을 오래 잡아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솔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우리 사이가 뭐냐고요. 이 질문이 무서운 게 당연해요. 대답이 기대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모르는 채로 계속 기다리는 게 더 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솔직하게 물었을 때 오는 대답들이 있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다거나, 잘 모르겠다거나, 우리 그냥 친하게 지내면 안 되냐거나 하는 말들이요. 이 대답들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 건 나중에도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친하게 지내자는 건 연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고요.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친구로라도 남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좋아하는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친구로 남는 건 대부분 본인만 더 힘들어집니다. 상대방은 편하게 친구로 지내는데
나는 그 사람 옆에서 감정을 억누르면서 지내야 하거든요. 그게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게 내 감정을 정리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거리를 둔다는 게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 옆에서 계속 소진되는 것보다 과감하게 발을 빼고 나를 추스르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가 발을 빼고 나면 상대방이 나를 더 찾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없어지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때 다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이런 상황에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의 의미를 찾으면서 이게 밀당인지 관심이 없는 건지 헷갈리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요. 그분들한테 이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헷갈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호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헷갈리게 만들지 않아요.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지 않거든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걸 알아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신호를 명확하게 보냅니다. 그 신호가 불분명하다면 감정이 불분명한 거예요. 밀당은 방송에서나 예쁘게 그려지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밀당이 별로 없어요. 밀당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대부분은 관심 없는 거고 나머지는 자기 감정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우유부단하게 구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나한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의미 있어 보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의미 부여가 현실과 맞는지를 냉정하게 봐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오래 기다릴수록, 더 많이 소진될수록 결국 답이 아닐 때의 충격이 더 커지거든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관심 없는 사람 옆에서 소진되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을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한테 쓰는 시간과 감정이 아깝습니다. 그 시간과 감정을 나를 제대로 봐주는 사람한테 쓸 때 연애가 덜 힘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상대방이 관심이 없다는 게 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모든 사람한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고 그 사람은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좋아합니다. 관심 없는 사람한테 내 모습을 맞추려 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좋아해줄 사람을 만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훨씬 덜 힘들고 훨씬 더 행복한 연애입니다. 연락 한 번 없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하루를 보낸 적 있으세요? 핸드폰을 수십 번 들여다보고 알림이 울릴 때마다 혹시 그 사람인가 싶어서 확인하고 아니면 실망하고를 반복하는 하루요. 그 하루가 얼마나 소진되는 하루인지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하루 동안 나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을 수 있어요. 이 온도 차이가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관심 없는 사람한테 매달리는 시간 동안 놓치는 게 있어요.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까를 고민하느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상대방한테 맞추느라 내 중심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관계가 안 됐을 때 상처도 2배로 옵니다. 사람도 잃었고 그동안의 내 모습도 잃었으니까요.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쏟는 감정보다 상대방이 나한테 쏟는 감정이 비슷하거나 더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에요. 이 균형이 깨지면 관계가 건강하지 않아요. 한쪽이 너무 많이 좋아하고 한쪽이 별로 관심 없는 관계는 결국 좋아하는 쪽이 지치게 되어 있어요. 관심 없는 사람을 오래 붙잡고 있으면 생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매달리는 걸까? 왜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해주지 않을까? 내가 뭐가 부족한 걸까라는 생각들이 쌓이거든요. 근데 그건 내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맞지 않는 사람한테 맞추려고 하는 데서 오는 피로감인 거예요. 그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나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해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처음엔 관심 없었는데 나중에 마음이 생겼다는 이야기요. 이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드문 경우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관심 없는 상태가 오래 지속된 사람한테 갑자기 감정이 생기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영화나 방송에서나 자주 나오는 이야기예요. 현실에서는 처음부터 끌리거나 아니면 안 끌리거나입니다. 천천히 알아가면서 호감이 생기는 건 있어요. 근데 그건 처음부터 아예 관심 없던 사람한테
나중에 감정이 생기는 것과는 달라요. 지금 헷갈리는 분들한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드릴게요. 그 사람한테 2주 동안 연락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연락하지도 말고 상대방이 연락해도 짧게만 답하세요. 2주가 지나고 나서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오고 왜 요즘 조용하냐고 물어오고 보고 싶다는 말을 한다면 관심이 있는 거예요. 2주 동안 아무 연락이 없다면 그 관계는 내가 유지하고 있던 관계입니다. 내가 없으면 유지되지 않는 관계예요. 그게 답입니다. 이 방법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를 위한 거예요. 오래 모르는 것보다 빨리 아는 게 낫습니다. 답이 없는 사람한테 오래 매달리는 것보다 그 시간에 나를 정리하고 다음으로 가는 게 낫거든요.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그 감정을 소중히 여기세요. 근데 그 감정을 쏟을 방향이 맞는지도 확인하세요. 아무리 좋은 물도 밑 빠진 독에 부으면 채워지지 않아요. 관심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그 감정은 채워지지 않고 흘러넘쳐버립니다. 내 감정을 받아줄 사람한테 쏟아야 그 감정이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밀당이라고 착각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 시간에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세요. 내가 좋아지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관심 없는 사람 눈치 보느라 소진된 나보다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자기 삶을 열심히 사는 내가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그게 결국 나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